여기는 무리스타. 아직 호흡이 잘 안 맞지만 처음이니까. 어색하네요. 저희가 오프닝을 이제 새로 맞춰봤어요. 기대되시죠 앞으로도? 아무도 기대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도 기대 안 해. 21세기 애국소녀 배서진입니다. 와.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할까요? 네. 날이 갈수록 점점 애국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박철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지하세요. 저도 좀 진지하게. 오늘 좀 진지해볼까. 오늘부터 애국가를 기존보다 3도 높게 부르기로 다짐한 이기로입니다. 와. 락커 아닌가요? 오. 네. 괜찮은데 이거? 예, 안녕하세요. 걱정 많은 휴학생 한진식입니다. 와. 근데 제가 걱정 많은 휴학생이라고 그 소개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 걱정은커녕 웃음만 많더라고요. 계속 웃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소개 문구를 잘못 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걱정 많이 하세요? 내 미래 걱정. 아니 방송 걱정. 오늘 방송 걱정도. 3포에서요? 3포 없이? 아니 지난 방송 걱정도 좀 되고. 나라 걱정하는 줄 알았더니. 특히 지난 방송이 좀 걱정됐던 게 지난 방송을 끝내면서 제가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단식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성명서를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들에게 자칫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럼요. 또 진로에 대해서 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은 뭐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이해를 가고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다 완벽한 것도 아니고 저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가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기에 청소년들이 살아가기에 희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꿈을 꾸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잖아요. 네. 저는 분명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고 저도 역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남의 걱정하느라. 남의 걱정한다고? 본인은 걱정 없는데. 그러니까 좀 유관순 열사의 성명서를 찾아봤어요. 이때 성명서라고 해야 되나요? 연설문이었어요. 네. 연설문을 찾아봤는데 이때 우리는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서름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섭시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절규했어요.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에 비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나라가 있고 뒷받침이 되고 있고 자랑스럽게 우리는 태극기를 걸고 해외에 나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우리 고등학생들이 좀 더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에서 좀 당당한 인물로 성장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런 바람에서 충고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 그 학생들을 막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 학생한테 그럼 영상 편지 미안했다고. 미안하다. 그래 이걸 괜찮네요. 미안하다 한번 해볼래요? 이걸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을 받고 또 이 방송도 보길 바라지만 정말 미안해요. 근데 그 방송 보고 이거 안 봐. 상처 안 돼, 받고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안 봐. 끝까지 보고 내가 다시 이 방송 보나 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꼭 보길 바래요. 근데 진심 오빠의 마음.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저도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어? 이거 안 해? 다들 이렇게 사과 방송하는 건가? 저희 방송을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반성의 시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 그 어렸을 때 봤던 만화를 가지고 이렇게 팩트이냐? 물론 거기서도 저도 이제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 율곡이가 아니라 이순신의 그 절친? 그 중마고는 유성룡이었습니다. 유성룡. 그래서 그 유성룡 서울 유성룡. 그 조상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상님을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행적이 아주 우수하시고 그럼요. 정말 배울 게 많아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정말 다 읽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길게 엄청난 유성룡 조상님께 영상 편지 하나 하실래요? 유성룡 조상님 절대 저를 용서치 마시고 미안하다. 아이고 진짜 이렇게 장난스럽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좀 더 사실 확인을 잘 하고 앞으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봐서 만화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죽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꿈을 꿔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못다한 얘기들이 많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유관순.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분이 있다고. 근데 재밌는 건요. 누구예요, 누구?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술이요. 아, 일본 교과서에는 실려 있대요. 오 일본 교과서에?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났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그 소학 사회 6학년 교과서에 그 유관순 열사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중학교 교과서에도 유 열사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대요. 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용이 네, 적혀 있는지.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요.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16살 학생이었던 유관순은 아운의 만세 운동을 주동했다. 일본군에 붙잡힌 유관순은 일본인은 우리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 죄인으로서 심판받아야 할 것은 일본인들이라고 재판정에서 진술했다. 라고 뭐 왜곡된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잘 기술돼 있네요. 의외로 일본이 역사 네. 왜곡으로 유명한 일본이 되게 그러네. 객관적으로 어. 우리 국민도 들어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적어놨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 유관순에 대해서 발견된 것도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이제 나중에 실렸을 뿐이지 1947년에 이미 유관순 열사 기념 사업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관순이라는 인물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과서에도 빨리 다시 실렸으면 좋겠네요. 저 네. 유관순 열사 하면은 우리가 3.1운동의 거의 뭐 아이콘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많이. 그래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우리가 여기 다 우리 중고등학교를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도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교과서에서 빠지게 됐다는 거 그리고 또 충격적으로 일본은 오히려 넣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친일 논란이 있었잖아요. 친일 뭐 학자가 유관순을 발굴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넣고 있고. 그럼 친일학자가 발굴하면 있던 인물도 없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논리인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문제가 됐던 이 내용 중에 이화학당 출신이란 것도 좀 약간의 문제를 삼은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같은 이화 이거 출신이기 때문에. 이화여고 네. 이화여대 학생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학생들 여기 선배님이 없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이화 관련자들 많아요. 이화여대, 이화 부속 초, 부속 중, 이화 외고. 부속 고, 이화 외고. 다 들고 일어나서 이화학당 출신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에 그러네요. 대해서 네.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자랑스러운 어떤 분의 사람인데. 실린 글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강규형 명지대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네. 말씀하셨냐면 친일파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유관순을 기릴 필요가 없다는 말은 1차원적 민족 지상주의라면서 1차원. 네. 어렵다.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인 거죠. 1차원 굉장히 단순한. 네, 단순하다. 네. 근데 친일 행적이 있는 이광수가 백범일지를 썼다고 해서 김구 선생을 교과서에서 빼야 하는가라고 그럴듯하네요. 반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기리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 길이는 진짜 기리는 건 모르겠어요. 기리는 아니고 죄송해요. 기술하고 있는. 기술하고 있는, 밝히고 있는, 소개하고 보면 있는. 강적이었다. 네. 정말 대단한 고문을 다 견뎌셨더라고요. 네, 정말 저런 분인 거 대단하죠. 보니까 뭐 그럼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왜 교과서에서 뺐다는 것이 논란이 됐잖아요. 유관순 열사를 그럼 교과서에 왜 넣어야 되는 인물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세요? 아무래도 왜 넣어야 될까요? 어린 3.1운동. 학생이고, 어린 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약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더 여건이 아주 바닥일 때였는데 그런 분이 나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렇게 옥살이도 아주 심하게 당하셨잖아요. 고문과 함께. 아까 네. 제가 읽어드렸던 유관순 열사의 연설로 인해서 3.1운동이 확 번졌대요. 그 길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른 나이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의 상징은 어마어마하죠. 그럼요. 그 반일 운동의 상징은. 예. 그 3.1 운동을 이제 YMCA에서 주체적으로 종교단체와 학생들이 주체로 해서 그 전에 이제 사회단체 정치색을 띤 사회단체들은 다
그 역량을 죽이기 위해서 일제가 이미 휘팍을 했고 학생들과 이 종교단체가 들고 일어나 3.1운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유관순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함께 동참을 하잖아요. 그래서 3.1운동을 하고 자신의 사촌 언니와 고향을 내려가죠. 천안으로. 천안에 4월 1일 날 다시 한번 만세운동을 하자는 것으로 천안에서 다시 운동을 일으키는데 거기에서 이제 헌병대한테 잡히죠. 3.1운동에서 잡히는 건 아니고 4월 1일 날 천안에서 했을 때 잡히고 그 다음 또 고문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같이 만세 시위를 할 때 그리고 그 논산 옆에가 어디죠? 공주 그 교도소를 갔을 때 역시 다른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온 자신의 친오빠를 만나고 그 가정이 다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이죠.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끝까지 그 지조를 지키고 그러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역사를 기억하고 유관순 열사를 반드시 이 교과서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 이 애국심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되는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관순 열사가. 그렇죠. 네. 유관순 열사가 빠진 것도 문제였지만 그 유관순 열사가 누락된 4종 교과서 중에는 그 파출소 습격 사건에 불과한 김일성의 활동을 그 보천보 전투라는 식으로 부각하고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빼야 될 거는 그러니까 축소해야 될 거는 부각시키고 넣어야 될 거는 빠져버리고 이런 그게 문제들이 정말 있었다는 문제네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검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안 봤다는 건가요? 교과서로 다 보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대충 제대로 이렇게. 봐야죠. 그대로 아니, 근데 복차만 이렇게 알아. 펴자마자 졸립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정말 네. 재밌겠어요. 우리도 사실 유관순 공부 지금 하신 거죠. 고등학교 때 안 하셨죠. 사실 초등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왜 이래요? 저 서로 양보하는 아름다운.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저도 어렸을 때 유관순에 대해서 배웠어도 유관순이 뭐 몇 월 며칠 날 뭐 했고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만세를 외쳤구나 그렇죠. 라는 그 정신을 배우는 거지. 맞아요. 이 유관순이 뭐 몇 살에 뭐 했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신을 배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 글자를 읽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유관순 네, 위인전이었어요. 한 10살쯤 되셨나 봐요. 괜히 배관순이 아니에요. 네네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니 글자를 처음 읽으셨을 때가 나이가 꽤 되셨을 때. 아니요. 굉장한 기억력. 7살? 7살 정도였대. 엄마가 처음으로 이제 위인전을 사주셨는데 그 세계 위인전 이렇게 한국 위인전 있는데 저 이제 한국부터 읽어야겠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왠지 이제 여자하고 언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읽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이제 하얀색 저고리 까만색 치마 여기에 대한 이제 개념도 생기고 네 그랬었어요.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다음 의상은 그걸 한번 제가 그렇게 자주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애들이 저보고 유관순이라고. 왜 여기 방송에서 잘 안 입고 와요?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유관 뭐라고요? 별명이 뭐라고요? 제가 주로 이제 하얀색 블라우스랑 까만색 바지 많이 입고 다니는데 유관순이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그래? 그렇게 입고 간 괜히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이제 이 또래에서는 애국심 하면은 그 애국심. 이미지가, 바로 딱 떠오르는 애국소녀 하면은 유관순 아닌가요? 애국심 하니까 또 애국가가 생각나네요. 그럼요. 우리가 요즘에 또 이제 애국가에 대해서도 재밌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재밌는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삼도 낮춘 애국가. 삼도 낮춘 애국가. 그 대체 네. 뭘까요? 삼도 저 들어본 낮춰서 적이 부르자도 그 조희영 교육감이 이제 지금 서울시 교육부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네. 삼도 낮춘 애국가를 이제 부르라고 학교 측에 지시하고 이제 공문을 내렸대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특히 이슈가 된 게 그 부산 시립교향악단과 수원 시립교향악단 악장 등을 지냈던 바이올리니스트 김필주 씨 발언 때문이에요. 이분이 애국가를 삼도 낮게 부르면 단조의 기운이 느껴지는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 맥 빠진 애국가가 된다. 서울시 교육감에 의해 시행된 애국가 낮춰 부르기는 전교조에서 애국가를 기피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운동권 노래보다 애국가를 하위에 두려는 무서운 전략이라 생각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죠. 그럴만한 발언이었어요, 근데. 네네네.
약간 음모론 같은 차원으로 접근을 했죠. 아 그러네요. 예.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뭐 노래방에서 이렇게 3도 낮추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은데. 근데 애국가 음을 굳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낮추지 않았어도 항상 부를 때 그 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내 음대로 불렀지 뭐. 아니 사실 저는 애국가 부를 때 높아서 제가 좀 고음 불가로 부르셨죠? 립싱크하지 않아요? 가성으로 네. 불렀어요. 그래서 이실직고.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자체적으로 낮춰서 불렀는데. 자체적으로 낮춰서 불렀는데 네. 나도 낮춰서 부르고 있지만 애국가를 굳이 3도를 낮춰야 되는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문제가 예,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조회 운동장 조회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요즘엔 그것도 안 한대요 잘. 근데 아. 애국조회라고 했었는데. 네, 애국조회. 맞아요, 그쵸. 맞아요. 운동 그 이름도 애국조회. 뭔가 와닿네요. 국민학교 애국조회. 시절 아니에요? 토요일은 반성조회. 뭐냐 이렇게 해서 줄 맞추고 양팔 간격 맞추고 막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군대에서 자주 저 잠깐 기억난 게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인 줄 알고 이렇게 줄 서서 제가 그때 키가 좀 커가지고 맨 뒤에서 섰거든요. 맨 뒤에 서면 애들 뒤통수만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옆반에 섰던 거예요. 그 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 반 애들 정리하다가 제가 서 있으니까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때리고 아유 저는 그래도 존경했습니다. 그게 맞고 옆반으로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아니 나네요.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닌데 그 옆반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저는 그 선생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아 우리 언제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얘기하면 재밌겠다.